샬롬. 제인에어 2권 세 번째. 발이 또다시 딛는 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혐오와 증오와 분노를 벗삼아 반미치광이처럼 유럽 전역을 쏘다녔지만 이번에는 마음의 상처도 나았고 속죄되어 깨끗한 몸으로 나에게 위안을 주는 전사와 함께 다시 찾아가는 거요. 나는 웃으며 고집스럽게 말했다. 저는 천사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천사가 될 수 없어요. 노체스터님, 저한테서 천사와 같은 것을 바라거나 강요하지 말았으면 해요. 당신에게도 없듯이 저에게도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저는 당신한테 그런 것을 조금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은 나한테 바라는 거 없어. 한동안, 그러니까 짧은 기간 지금과 같은 감정이 계속되겠죠. 그러다 냉정해지고 변덕을 부리고 엄한 분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저는 당신 비율을 맞추느라 갖은 애를 쓰겠죠. 하지만 저에게 익숙해지면 또다시 저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좋아한다는 것이지 사랑한다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은 길어봐야 6개월 혹은 그 전에 식고 말 거예요. 남자들이 쓴 여러 책에서 남편으로서 사랑이 지속되는 최대한의 시간이 6개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가장 사랑하는 주인님에게 친구로서나 동반자로서 싫어하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냉정해지다니, 그리고 다시 좋아한다니. 나는 계속 당신을 좋아할 거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믿게 만들 거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잘 변하잖아요. 예쁘장한 얼굴로 나한테 잘 보이려는 여자들한테는 그렇지. 영혼도 없고 진심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악당으로 변하지. 그들이 몸이 건조하고 어리석고 전박하고 성품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말이야. 하지만 총기 있는 눈빛과 뛰어난 말솜씨, 불같은 정열을 품은 사람, 휘어지기는 하나 부러지지 않고 온순하면서도 믿음직스럽고 연약하면서도 심지가 굳은 사람에게는 늘 변함없이 부드럽고 진실하게 대하지. 그런 분과 사귀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분을 사랑한 적이 있으세요? 지금 사랑하고 있어. 아니, 저를 만나기 전에 말이에요. 저의 어떤 점이 당신의 그 까다로운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제인, 당신은 기쁨으로 나를 지배하지. 겉으로는 순순히 내 말을 들어주면서 복종하는 듯해. 나는 당신의 유순한 성품이 마음에 들어. 손가락으로 비단신을 감을 때와 같은 부드러운 전율이 내 팔을 거쳐 내 심장까지 퍼지는 것 같아. 나는 당신에게 정복당하고 종속되었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미로운 힘에 의하여 말이요. 그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승리로도 느끼지 못할 마력적인 정복이요. 제인, 왜 웃지? 그리고 그 이상한 표정은 무슨 의미지? 죄송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남자의 애간장을 태울 만큼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있는 헬라클레스와 삼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장난꾸러기 아가씨,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은 저 용사들처럼 그다지 현명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도 결혼했다며 청혼할 때의 달콤한 모습을 남편의 엄격한 태도로 되갚았을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될 거예요. 1년 후 당신이 들어주기도 힘들고 마음에 들지도 않은 일을 제가 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하네요. 제인, 무엇이든 지금 부탁해봐요. 작은 것이라도 줬소. 난 당신이 어떤 것이든 부탁하면 좋겠소. 그럼 부탁드릴게요. 이미 생각해둔 게 있거든요. 말해봐요. 어쨌든 난 당신이 그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미소 지으며 말하기도 전에 무조건 들어주겠다고 맹세할 것 같아. 바보처럼 말이야. 걱정 말아요. 부탁은 이것뿐이니까요. 우선 보석을 보내라고 한 것을 취소할 것과 제 머리에 장미꽃을 꽂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지니고 있는 민무늬 손수건의 황금 레이스를 둘러치는 것만큼이나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순금 위에 도금을 하는 셈이로군.
그렇지.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은행에 보낸 청구는 취소하리이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원한 것이 없소. 선물하지 말라고 부탁했을 뿐이지. 자, 다시 말해봐요. 그럼 한 가지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그러자 그가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조급하게 물었다. 그게 뭐요? 그건 위험한 부탁이야. 당신의 부탁을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은 게 다행이야. 부탁을 들어준다고 해서 위험할 게 뭐예요? 말해봐요. 비밀을 묻느니 차라리 내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좋겠소. 아하스에로스 임금님, 저한테 당신 재산 절반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아하스에로스 임금님은 구약성서 에스더 편에 아하스에로스 임금이 사랑하는 왕비 에스더에게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나누어 주리라. 제가 땅 투기에 빠진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인 줄 아세요? 저는 그런 것보다 당신의 전적인 신뢰를 원해요. 당신이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인다면 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니 숨기지 않겠죠. 죄인, 그럴 만한 것이라면 기꺼이 털어놓겠소. 그러나 제발 불필요한 걱정거리를 지려 하지 말아요. 독이 든 잔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내 옆에서 진짜 이부가 되지는 말라는 얘기요. 왜 안 된다는 거죠? 방금 정복당하고 싶다. 저한테 지배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유도하기도 하고 애원도 하고 때에 따라 울거나 토라진 척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시험을 하게 그냥 둘 수 없소. 나한테 대들거나 분수도 모르고 행동하면 다 끝장일 테니. 그렇군요. 아무리 빨리 본색을 드러내시는군요. 그렇군요. 너무나 빨리 본색을 드러내시는군요. 당신 표정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눈썹이 제 손가락만큼이나 굵어졌어요. 이마는 또 어느 시 구절이랑 똑같네요. 푸른 구름으로 겹겹이 쌓아올린 전둥에 누가. 결혼한 뒤에 당신 표정이 이렇지는 않겠죠? 지금 그것이 결혼한 뒤에 당신 얼굴이라면 하느님께 맹세하건대 요정인지 불도마뱀인지 모를 여자와 부부가 될 생각은 아예 버리겠소. 그런데 뭐가 궁금한다는 거지? 자, 말해보라고. 거봐요. 벌써 거칠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아첨하는 것보다 차라리 함부로 대하는 게 더 좋아요. 천사라고 불리는 것보다 허물없이 요물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좋다고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왜 저한테 잉글램 양과 결혼할 것처럼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것뿐이요? 다행이고 난 또 뭐라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검은 눈썹을 펴고 미소를 지으며 나를 내려다 보았다. 마치 위기에서 빠져나와 다행이라는 듯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가 말했다. 고백하리다. 당신이 화를 내더라도 말하지. 화나면 불의 요정처럼 변하는 것을 봤으니까. 어젯밤 그 서늘한 달밤에 당신 운명에 저항하며 나와 동등한 자격을 주장했을 때는 감정이 마치 불처럼 폭발하더군. 하지만 제인, 내가 청혼하게 만든 건 당신이요. 그야 그렇죠. 제발 다른 얘기는 말고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잉글램 양은요. 잉글램 양에게 구원하는 척한 건 사실이요. 내가 당신을 미칠 만큼 사랑하듯이 당신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랐으니까.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들투신 만큼 좋은 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아주 대단하시네요. 째째해요. 그러고 보면 당신은 제 새끼손가락 끝보다 조금도 크지 않아요. 그건 정말 치사한 방법이에요. 점잖은 방법이 아니라고요. 잉글램 양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만함밖에 없소. 그것을 꺾을 필요가 있었지. 그래서 당신은 질투심을 느꼈소, 제인? 그걸 알아서 뭘 하시게요, 로체스터님. 알아봤자 재미도 없을 텐데요. 진심으로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농락에 잉글램 양이 괴로워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버림받은 배신감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에. 오히려 그녀가 나를 버렸다고 하지 않았소. 내가 파산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정열이 식었지. 아니 완전히 꺼져 없어져 버렸소. 노체스터님, 당신은 참 모략에 능한 분이에요. 당신의 행동 원칙은 일견, 정상적이지 않은 구석이 있어요. 원칙이라는 게 없어서 그렇소. 제멋대로 내버려 두다 보니 좀 삐뚤어진 모양이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그 누군가 겪고 있는데도 저에게 돌아온 크나큰 행복을 누려도 될까요? 그렇고 말고 내 착하고 귀여운 아가씨. 이 세상에서 당신처럼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지. 제인,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드니 내 마음이 흥분되는군. 나는 고개를 돌려 나는 진정으로 그를 사랑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만큼,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했다. 무엇이든 더 물어봐요. 당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이미 부탁할 것을 생각해 두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을 페어팩스 부인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젯밤 홀에서 당신과 함께 있는 걸 보고 매우 놀라셨어요. 제가 그분과 마주치기 전에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그처럼 착한 분에게 이상한 오해를 받기 싫어요. 제인, 방에 가서 모자를 가지고 나와요. 오늘 아침 당신과 밀코트에 가야겠소. 당신이 떠날 채비를 하는 동안 난 저 노부인을 잘 설득하겠소. 제인, 과연 그 노부인은 당신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까? 그분은 제가 내 신분은 물론 당신의 신분까지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신분이라. 당신의 신분은 내 심장에 있소. 당신한테 무례하게 구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요. 자, 갑시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나서 노체스터 씨가 페어팩스 부인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급히 그녀의 방으로 내려갔다. 성경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안경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노부인은 그날 아침 읽을 부분을 읽고 있었던 것 같다. 로체스터 씨의 공표로 그녀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듯했다. 예사롭지 않은 소식이 고요하던 그녀의 가슴에 돌을 던진 듯이 놀란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애써 미소 지으며 축하의 말을 건네려는 듯 했으나 이내 미소를 멈추고 입을 다물었다. 노부인은 안경을 지우고 성경을 덮더니 일어나면서 의자를 뒤로 밀었다. 노부인이 말했다.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에어양,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겠죠. 간혹 혼자 앉아 깜빡 졸 때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광경이 나타나곤 하거든요. 꾸벅꾸벅 졸다가 15년 전 세상을 떠난 영감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와 내 옆에 앉아 마치 생시처럼 앨리스 하고 내 이름을 부른 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래 노체스터 씨가 선생께 청혼한 것이 사실인가요? 웃지 마시고요. 분명히 그분이 5분 전에 이 방에 들어와 선생이 한 달 안에 자기 아내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분은 진심인가요? 그래서 받아들이셨어요? 네. 부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네요. 자존심이 워낙 강한 양반이거든요. 그 집안 핏줄이 그래요. 그분 선집께서는 돈에 애착이 많았어요. 하긴 주인 양반도 돈 문제에서는 아주 까다롭다는 말이 있긴 하지요. 그분이 진짜 선생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죠? 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녀는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세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이 내 모습 어디에도 이 수수께끼를 풀만한 매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하지만 선생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맞나 보네요. 결국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정말 모르겠네요. 결혼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신분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과 나이차가 20년 넘게 나잖아요. 그분은 거의 선생의 아버지 뻘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에요, 페어팩스 부인. 그분은 결코 아버지 같지 않아요. 우리 둘이 함께 있는 걸 보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노체스터님은 25살처럼 젊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약이 올라 소리쳤다. 그분이 선생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걸까요? 부인이 물었다. 그녀의 냉정한 태도와 의심스러운 말투에 마음이 상해서 나는 그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미망인이 계속 말했다. 선생을 슬프게 해서 미안해요. 선생은 아직 젊어서 남자들을 잘 모르니까 조심하고 신중히 생각하는 뜻이에요. 번쩍인다고 모든 것이 황금은 아니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선생이나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제가 무슨 괴물이라도 되나요? 노체스터님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생은 참 예뻐요. 요즘 더 예뻐졌어요. 노체스터 씨도 선생을 좋아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선생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진작에 눈치챘죠. 어떤 때는 그분이 대놓고 좋아하는 티를 내는 것을 보고 선생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경계하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남의 허물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설령 허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틀림없이 선생은 놀라고 기분 나빠할 테니까요. 그리고 선생은 분별력이 남다르고 신중한 데다 지각 있는 분이니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생각했어요. 어젯밤 집안을 다 둘러봐도 선생이 보이지 않고 마침 주인 양반도 보이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다 12시쯤 선생이 주인 양반이랑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랬군요. 하지만 염려 마세요. 아무 일도 없었으니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제발 끝까지 별일 없었으면 좋겠군요. 하지만 내 말을 믿어줘요. 지나치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제발 로체스터 씨를 멀리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물론 자기 자신도 믿지 말아요. 그 정도 신분에 있는 남자가 자기 집 가정교사와 결혼하는 일은 좀처럼 없으니까요. 나는 화가 치밀었다. 그때 다행히 아델이 뛰어왔다. 저도 데리고 가요. 저도 밀코트에 가고 싶어요. 새 마차에 자리가 많은데 저는 안 데려갈 거래요. 선생님 저도 데려가자고 대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 아델 말해볼게. 나는 불쾌한 훈계자한테서 벗어나게 되어 기뻤다. 나는 아델을 데리고 얼른 방을 나갔다. 마부가 마차를 현관 앞으로 돌리고 있었다. 로체스터 씨는 포석이 깔린 길을 걷고 있었다. 파일럿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인 곁을 맴돌았다. 아델을 데리고 가도 괜찮죠? 안 된다고 말했어. 귀찮아. 당신만 가요. 부탁이에요. 그게 더 좋겠어요. 그건 안 돼요. 그 애가 있으면 불편할 뿐이요. 그가 단호한 표정과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페어팩스 부인의 냉정한 경고와 의심이 내 머릿속에 그늘을 드리웠다. 모호하고 공허한 기분이 밀려들면서 앞날에 대한 희망의 어둠이 깔렸다. 그에 대한 나의 지배력이 사라지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고 순순히 그의 말을 따랐다. 그가 나를 마차에 태우면서 내 얼굴을 부더니 말했다. 왜 그러오? 시무룩해졌어? 정말 저 애와 같이 가고 싶은 거요? 저 애를 두고 가고 싶지 않소? 그가 물었다. 네, 함께 가고 싶어요. 그럼 얼른 들어가서 모자를 쓰고 오너라. 번개같이 갔다 와야 한다. 그가 소리치자 아델이 온 힘을 다해 그의 지시를 따랐다. 아침 나절쯤 방해 받는 게 대수인가?
이제 머지않아 평생 당신을, 당신의 생각, 당신과의 대화, 당신과 한자리에 앉는 것까지 다 내 것으로 만들 작정이니까. 아델은 번쩍 들려서 마차 안으로 들어오자 데리고 가줘서 고맙다며 내게 말했다. 그러나 노체스터 씨는 이내 아델을 자기 옆 구석 자리에 앉혔다. 그래도 아델은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이처럼 엄한 사람이 옆에 앉으면 따분하기 그지없는 법이다. 아델은 묵뚝뚝한 그에게 감히 말을 건네거나 뭔가를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델을 제 쪽으로 보내주세요. 거기 있으면 구창게 굴지도 모르니까요. 여긴 자리가 넉넉해요. 내가 부탁하자 그는 아델을 강아지 다루듯이 내 쪽으로 넘겨주었다. 이제 아델도 학교에 보내야겠군. 그가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웃고 있었다. 아델은 그 말을 듣고 선생님도 없이 학교에 가는 거냐고 물었다. 그렇단다. 선생님은 절대 같이 가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에어 선생을 달나라로 모시고 갈 거니까. 달나라 화산 꼭대기의 하얀 골짜기에서 동굴을 찾아 선생님과 함께 살 거란다. 나하고 단둘이 말이야. 그가 대답했다. 그곳에는 선생님이 먹을 것이 없을 텐데요. 아저씨는 선생님을 굶겨 죽이려고 그래요? 아델이 말했다. 아델, 나는 선생님을 위해 아침 저녁을 만나 를 주어 올 거다. 달나라에는 들판이며 산이 온통 만나로 하얗게 덮여 있단다. 불도 쬐어야 해요. 불은 어떻게 하죠? 불은 달나라 산속에 있지. 선생님이 춥다고 하면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분하고 옆에 눕혀드리면 된단다. 어머나 불쾌해라. 게다가 엄청 불편할걸요. 그리고 또 다 떨어지면 새 옷은 어떻게 해요? 노체스터 씨가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아델,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머리를 써보렴. 하얀 구름과 분홍 구름으로 옷을 만들까? 그리고 무지개를 잘라 아주 아름다운 스카프를 만드는 거지. 선생님은 지금 이대로가 더 좋아요. 그렇게 말한 후 아델은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달나라에서 아저씨와 단둘이 살면 실증 날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라면 절대 아저씨와 함께 가지 않아요. 아니, 선생님은 승낙했단다. 단단히 약속한 걸. 하지만 아저씨는 그곳에 선생님을 데려갈 수 없어요. 달나라로 가는 길이 없는 걸요. 전부 공기뿐인데다 아저씨와 선생님은 날지 못하잖아요. 아대, 저 들판을 보렴. 이때 우리는 손필드의 정문을 빠져나와 밀코트로 뻗은 평평한 길을 경쾌하게 달렸다. 간밤에 몰아친 폭풍우 덕분에 먼지들이 씻겨 나갔고 길 양쪽으로 늘어선 낮은 산 울타리와 키 큰 관목들이 비를 맞아 싱싱한 푸른빛이 되살아났다. 2주일 전 저녁 무렵 아저씨가 저 들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단다. 네가 과수원 풀밭에서 풀을 베는 나를 도와주던 바로 그날 저녁이었지. 나는 베어놓은 풀을 모으다가 너무 힘들어 좀 쉬려고 층계 위에 앉았지. 그러고는 수첩과 연필을 꺼내 지난날 나의 불행한 추억과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원 등을 적어 나갔단다. 종이 위를 비추던 햇빛이 차츰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나는 꽤 빨리 써 내려갔지. 바로 그때였단다. 누군가 길을 걸어오더니 2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멈췄어. 그건 자그마하고 머리에 거미줄 같은 얇은 베일을 쓰고 있었어. 내가 오라고 손짓하자 그것은 내 무릎 앞에까지 와서 섰지. 나는 그것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고 그것도 아무 말 안 했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빛을 읽었지. 우리가 말없이 나눈 대화는 이런 것이었지. 그것은 자기가 요정의 나라에서 온 선녀라고 했어. 나한테 행복을 주려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 다른 곳, 예를 들어 달나라 같은 곳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고는 헤이 언덕으로 솟아오르는 초승달을 향해 머리를 끄덕이더니 우리가 살게 될지도 모르는 설화석고 동굴과 은백색 골짜기에 대해 들려주었어.
내가 같이 가고 싶지만 네가 좀 전에 말한 대로 날개가 없다고 하자 선녀가 이렇게 말했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막아낼 부적이 있어요. 그러고는 선녀는 예쁜 금반지를 내밀며 말했어. 내 왼손 약지에 이걸 끼워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것이 되고 당신은 제 것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거기서 우리만의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녀는 다시 달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 아델, 그 반지는 지금 내 바지 호주머니 속에 1파운드짜리 금화로 변해 있단다. 나는 반드시 금화를 반지로 바꿀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선생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선녀 같은 건 몰라요. 아저씨는 선생님을 달나라로 데려가신다면서요. 선생님이 바로 그 선녀란다. 그가 신비스러운 투로 속삭였다. 나는 아델에게 노체스터 아저씨가 농담하는 거니까 고지곧대로 믿지 말라고 말했다. 아델 또한 프랑스인 특유의 의심증이 발동해 로체스터 씨를 정말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그가 말한 선녀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다. 그리고 선녀는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아저씨 앞에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반지를 주거나 달나라에서 함께 살자는 말도 할 리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밀코트에서는 꽤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로체스터 씨는 나를 어느 비단 옷감 가게로 데리고 가더니 옷을 6벌이나 고르라고 명령했다. 나는 그런 일이 너무나 싫었다. 나중에 하자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다.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계속 애원해 6벌을 겨우 2벌로 줄였다. 그러나 그 2벌도 자기가 직접 고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상점 안에 화려한 천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그의 모습을 나는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는 가장 화려한 자줏빛 비단, 가장 비싼 분홍빛 비단을 가리켰다. 나는 차라리 황금으로 만든 옷과 은으로 만든 모자를 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걸로 만든 옷은 도저히 입을 수 없다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는 돌처럼 완강해서 끝없이 설득한 결과 겨우 수수한 검은색 비단과 진주빛 비단으로 바꿨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앞으로 꽃밭처럼 화려하게 입혀줄 거야. 그가 말했다. 그를 비단 상점과 보석 상점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제야 내 마음이 놓였다. 그가 나를 위해 물건을 사줄수록 나는 곤혹스럽고 굴욕적인 기분에 뺨이 상기되었다. 마차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기대자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계속 시달렸던 일 때문에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이 떠올랐다. 존 에어 숙부가 리드 부인에게 보낸 편지, 즉 나를 양녀로 삼아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내용을 생각해낸 것이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자립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노체스터 씨의 인형처럼 사주는 옷을 입거나 다나에처럼 황금비를 매일 맞으며 지낼 수는 없어. 다나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청동방에 가두었을 때 제우스가 황금비로 변신해 그녀를 찾아갔다. 집에 돌아가면 곧 마데아라로 편지를 보내 존 숙부에게 결혼한다는 소식과 상대가 누구인지도 알려야지. 앞으로 노체스터 씨의 재산을 늘려줄 수 있다면 지금 그에게 신세 지는 것이 이렇게 괴롭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져. 나는 잊지 않고 그날 당장 편지를 써서 보냈다. 내 주인인 동시에 애인이 그의 눈을 다시 바라볼 용기가 났다. 그 눈은 내가 얼굴을 돌리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내 눈을 잡고 있었다. 그가 미소 지었다. 마치 이슬람국의 술탄이 자신의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노예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 내 손을 만지고 있는 그의 손을 빨갛게 되도록 꽉 쥐었다가 밀쳐내고 말했다.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보시면 저는 로드의 낡은 제복만 입을 거예요. 보랏빛 줄무늬 무명옷을 웨딩드레스로 입고 말이에요. 그 진주빛 비단으로 당신 잠옷이나 만들고 검정색 비단으로
조끼나 몇 벌 해 입으시든가요. 그가 껄껄 웃으며 두 손을 비볐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아, 당신을 보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재미있군. 이 여자는 별쭉 맞고 날카롭지 않은가. 그래도 난 영양처럼 부드러운 눈을 가진 천상의 여인 같은 터키 황제의 후궁 모두를 준대도 이 영국 아가씨와 바꾸지 않을 거야. 나는 터키 후궁에 비하는 것에 마음이 상했다. 저는 절대 당신의 후궁 대신 같은 건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그런 여자들이 좋으시면 지금 당장 이스탄불의 노예시장이나 가시죠.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돈으로 노예들이나 왕창 사들이시면 되겠네요. 그럼 제인, 내가 검은 눈동자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들이는 동안 당신은 뭘 할 거요? 당신의 노예와 후궁까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자유를 설파하는 전도사로 나설 준비를 하겠죠. 후궁들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그녀들에게 주인한테 반항하라고 선동하겠어요. 지체 높은 당신은 눈 깜짝할 사이 우리 동료들에 의해 족쇄가 재워지겠죠. 저는 어떤 폭군도 일찍이 인정한 전례가 없는 인권 헌장에 서명할 때까지 당신을 풀어주지 못하게 할 거예요. 당신의 자비심에 맡겨야겠군. 노체스터님, 그런 눈으로는 아무리 애원해도 자비를 베푸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얼굴로 바라보는 강제로 헌장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풀려나자마자 맨 먼저 헌장의 조항을 어길 테니까요. 제인,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요? 교회도 아니고 비밀 결혼식이라도 하자는 거요? 이상한 조건을 요구할 것 같은데 대체 그것이 무엇이요? 저는 그저 마음이 편했으면 해요. 저에게 과부나 은혜는 짐이 될 뿐이에요. 저는 은혜에 눌려 살고 싶지 않아요. 전에 당신이 셸림 발행에 대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그분에게 준 다이아몬드나 캐시머에 관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영국인 셀린 발랭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델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일을 계속할 거예요. 저는 그걸로 제 끼니와 거처를 해결하고 연간 30파운드를 벌 거예요. 저는 그 돈으로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그저 뭐요? 그저 당신은 저를 좋아해 주시면 돼요. 저도 그럴 테니까요. 그러면 서로 빚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타고난 냉정함과 콧대 높은 자존심을 당할 사람이 없을 거요. 그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손필드에 거의 다 왔다. 대문 안으로 들어설 때 그가 물었다. 오늘 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겠소? 아니요. 고맙지만 거절할게요. 고맙지만 거절한다니.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식사한 적이 없는걸요. 그런데 오늘 굳이 같이 식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당신은 말을 끊는 습관이 있는 모양이군. 어쩔 수 없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나와 함께 식사하는 걸 싫어하다니. 마치 나를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나 시체 파먹는 악귀처럼 생각하는 것 같군.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하지만 한 달 동안은 평소처럼 지내고 싶어요. 당장 가정교사 일을 그만둬요. 하인처럼 일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하던 일을 계속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낮에는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저녁 때 부르면 제가 갈게요. 낮에는 안 돼요. 마음을 좀 진정하려면 담배 한 대 피워야겠어. 제인, 코담배라도 말이야. 아들이 자주 말하듯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런데 야속하게도 담배도 코담배도 없군. 자, 들어봐요. 귓속말로 할 테니. 지금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지. 하지만 이제 곧 내게로 그런 날이 올 거요. 귀여운 폭군. 그리고 당신을 완전히 소유하면 이 시계처럼 회중시계를 만지면서 쇠줄에 메어둘 거요. 사랑스러운 작은 꼬마. 나는 내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품고 다닐 거요. 그는 마차에서 내리는 나를 부축하며 말했다. 그러나 그가 아델을 내려주는 사이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얼른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날 저녁 그는 어김없이 나를 불렀다. 나는 그에게 부탁할 것을 미리 생각해 두었다. 사랑의 미로만 나누지 않으리라 단단히 마음먹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가 아름답다는 것을 떠올렸다. 대개 뛰어난 가수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성악가도 아니고 그의 수준으로 보자면 연주가도 아니었다. 그러나 훌륭한 연주나 노래를 듣는 건 좋아했다. 로맨틱한 황혼 무렵 창 너머로 반짝이는 별빛이 박힌 푸른 깃발이 드리울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뚜껑을 열고 부디 나를 위해 노래 한 곡을 불러달라고 정했다. 그는 나를 변덕 맞은 마녀라고 하면서 다음에 불러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저녁처럼 노래 부르기 좋은 때가 없다며 때를 썼다. 내 목소리가 좋소? 그가 물었다. 너무 좋아요. 나는 그의 예민한 허영심을 복돋우고 싶지 않았으나 이번만은 어쩔 수 없이 그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충족해 주었다. 그럼 제인, 당신이 반주해줘요. 좋아요. 해볼게요. 나는 반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내 엉터리 아가씨라는 핀잔을 들었다. 그는 나를 거칠게 미치더니 내가 바라던 바였다. 피아노 앞에 앉아 직접 반주를 했다. 그는 노래 못지않게 피아노를 잘 쳤다. 나는 얼른 구석진 창가로 갔다. 거기 앉아 고요한 나무숲과 어두컴컴한 잔디밭을 바라보고 있으니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맞춰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타오르는 심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참사랑은 생명의 물결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네. 날마다 그녀가 오는 것은 나의 소원, 그녀가 떠나는 것은 나의 고통, 그녀의 발걸음이 느리면 내 심장은 얼어붙네. 내가 그녀를 사랑하듯 사랑받는 것을 꿈꾸며 그 꿈을 쫓기 위해 무작정 달려가네. 그러나 우리 사이에 놓인 끝없이 넓은 공간에는 길이 없고 푸른 바다, 거센 파도, 끓는 물거품처럼 위험하구나. 황야의 숲을 가로지르는 강도가 들끓는 길처럼 권세와 도의, 비애와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갈라놓나니 위험도 겁내지 않고 장애도 비웃으며 불길한 예감도 물리쳤네. 위협도 괴로움도 경고도 나는 돌아보지 않았네. 나의 무지개는 빛처럼 빨리 걸리고 나는 꿈속처럼 달렸으니 눈부시게 내 앞을 가로막는 건 저 소나기와 빛의 후예. 고통의 어두운 구름 위에 빛나는 저 부드럽고 엄숙한 기쁨. 어떠한 재앙이 닥쳐도 나는 두렵지 않네. 이 달콤한 순간 내가 일찍이 극복한 것이 복수를 부르짖으며 달려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거만한 증오가 나를 넘어뜨리고 도의와 장애가 내가 닥칠지라도 건세와 분노로 이를 갈며 영원한 저기를 맹세할지라도 나의 사랑은 나를 믿고 사랑스러운 손을 내 손에 얹으며 성스러운 혼인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맹세하노니. 나와 함께 살고 함께 죽자고 나의 사랑 입맞춤으로 맹세했나니 내가 사랑하듯 사랑받는 지금 말할 수 없는 행복 내게 있나니. 끝.